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9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의 동정 문제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인은 리가 동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정하는 것은 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리의 동정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합니다. 주의가 말하기를 리의 동정이 있으므로 기의 동정이 있는 것이다. 만약 리의 동정이 없다면 기가 어찌 저절로 동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리가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하는 것은 태극이 동이요 정하는 것은 태극이 정이다 라고 하여 태극이 동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태극은 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은 리가 동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리의 동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리의 동정이 있으므로 기의 동정이 있다는 말은 리와 기에 각각 동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리와 기의 성질로 볼 때 기의 동정이 있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리의 동정이 있다는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리의 동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리의 동정이 있으므로 기의 동정이 있다는 말은 리에도 동정이 있고 기에도 동정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에 들어가면은 리의 동정이 기의 동정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리선 기후에서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근원을 추론해 들어갈 때 리가 기보다가 앞선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리가 기보다가 앞서 있는 것처럼 리의 동정이 기의 동정보다 더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리의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의 동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리의 동정이 없으면은 결국 기에도 동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의 동정은 결국 리의 동정에 근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돈이가 말한 태극이 동정하여 음양을 낳는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리가 기를 낳는다는 표현도 가능하게 됩니다. 리의 동정은 결국 기의 동정은 결국 리의 동정에 근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인은 왜 리와 기를 분리시켜보는 논리적 관점에서 리의 동정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리와 기의 불상리한 관계, 즉 리가 기의 영향 속에만 있다면 리의 절대성과 순수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를 기에서 분리시켜 리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기에 대한 리의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사람과 말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탈 경우 사람의 역할은 말이 방향을 이탈하지 않도록 잘 제어하는 데 있고 말의 역할은 사람을 태우는 데 있습니다. 만약 리가 기를 타고 있으면서 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 위에 탄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가 기의 영향 속에만 있다면 사람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듯이 리가 기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결국 리는 불필요한 죽은 물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성기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리의 동정이 논리적인 관점에서 리의 동정이 아니라 실제로 리가 동정한다는 거죠. 조선 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노사 기정진입니다. 노사 기정진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기적인 현상을 리가 제어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 관점, 즉 리와 기의 불상잡의 관계 속에서의 동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관점, 즉 리와 기의 불상리의 관계 속에서는 리가 기 속에 내재해 있으므로 동정하는 것은 기입니다. 즉 기가 동정함으로써 기를 타고 있는 리에 동정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정 문제는 리와 기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 리가 동정하기도 하고 기가 동정하기도 합니다. 기가 동정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리에 동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리가 동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와 기의 불상잡한 관계 속에서는 리에 동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리와 기의 불상리한 관계 속에서는 리에 동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표현을 동시에 말하였을까요? 즉 리에 동정이 있다고 하고 동시에 리에 동정이 없다고 하였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리와 기의 성격 때문입니다. 리는 기에 내재함으로 기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리는 형이상의 것이고 기는 형이하의 것으로서 엄격히 구분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상리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둘은 각각 엄격히 구별되는 불상잡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와 기의 불상리의 관계에서는 리의 동정이 없으나 리와 기의 불상잡의 관계에서는 리의 동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동정과 같은 작용성도 기의 작용성과는 구분되는 묘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분됩니다. 리와 기의 불상리의 관계를 말한 것은 리가 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적인 이유 때문이요. 리와 기의 불상리를 말한 것은 리가 기를 떠날 수 없다는 어떤 사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상잡의 관계를 말한 것은 리가 기에 내재하여 기의 영향권 속에만 있다면 결국은 리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 그 한쪽을 배제하고서는 리와 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측면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은 리와 기의 불상잡의 관계에서는 리의 동정을 인정하고 리와 기의 불상리의 관계에서는 리의 동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모순된 표현임을 알면서도 이 두 관점을 동시에 양립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치밀한 논변이 조선 유학자들에게 의해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태계는 리를 동정하는 실체로 보고 리의 동정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율곡은 동정의 실체를 어디까지나 리를 태우고 있는 기에만 있다고 봄으로써 기의 동정만을 인정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들의 학설을 계승한 많은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태계는 태계학파, 율곡은 율곡학파의 많은 학자들이 동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렇게 볼 때 동정 문제는 결국 리와 기 중 어느 쪽이 주체가 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리와 기의 위계 질서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가 우선하느냐 기가 우선하느냐 때문에 동정 문제는 리의 채용 문제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리의 주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